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죠. 52 신고가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어, 볼린저 밴드와 3일선의 주봉으로 볼 때 어디까지 조정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조정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트에 있어서 음, 그걸 빼고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5일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할 때 어저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결정을 할 때 월봉으로 결정할 거냐, 주봉으로 결정할 거냐, 일봉으로 결정할 거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주봉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저께 설명했을 때는 일봉으로 하지 않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어, 제가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주봉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주봉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월봉은 느립니다. 좀 느려요. 그래서 월봉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뭔가가 좀 저걸 하고요. 주봉으로 결정하기에는 가장 적당하고, 일봉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올라가던 주식이 잠깐 눌림목일 때 이게 진짜 눌림목인지 아니면 다 올라가고 다시 원점으로 내려올지 거기에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봉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지금 삼성 SD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5일선과 가지고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는요, 지금 어저께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는 관계는, 이게 진바닥 시그널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진바닥 시그널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어, 이렇게 내려왔던 주식이 올라가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위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위로 와도 상관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넘었을 때 여기를 넘었을 때 진정한 바닥을 여기를 넘었을 때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넘었을 때 여기를 넘었을 때 여기가 진정한 바닥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고점을 얘가 넘었을 때, 이 넘었을 때 여기가 52의 신고가로 넘어서 줘야지만이 여기가 진정한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이게 5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려줄 때 여기가 진짜 진정한 바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지 한다는 얘기고, 얘가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고점을 넘어설 때 여기 고점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얘도 역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역시도 여기를 넘어서고 난 뒤에 넘어서고 난 뒤에 얘가 내려올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될까요? 그 조정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조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올라갈 때 여기에 바닥이 여기를 이루어오면서 이 고점을 훼손 안 하고 간다면 여기가 진정한 바닥으로, N자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N자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N자 바닥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W자리로 받아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W자리로.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아니면 이게 나올지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는, 모르는 거 되면 아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이거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W냐 N자냐 I자냐 이런 패턴을 외우는 것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볼린저 밴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로 볼 수 있는 것도 쉽지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로 보는 것도 굉장히 쉽게 잘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구름과 뭐에 이런 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의 관계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에서는 그런 날짜와 이런 게 전혀 써먹지를 않습니다.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볼린저 밴드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볼 때는요, 볼린저 밴드와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그 다음에 하단선, 중심선이 있는데요. 상단선은 상승을 나타냅니다. 상승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상승을 하던 캔들이 조정을 받을 때 중심선까지 조정을 받거나, 거기에서 받고 다시 상단선 위로 올라가는 게 그게 눌림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선은요, 하단선까지 상승하던 주식이 올라가다 중심선을 깨고 하단선까지 밀어오는 것도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원위치로 갈지를 결정을 짓는데요. 거기에서 결정 짓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거기에서는 5일선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볼린저 밴드와 5일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는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이나가 똑같이 쓰임새는 똑같이 쓰이면서, 선이 어떨 때는 어저께는 주봉의 3일선을 보지만, 뭐 월봉의 3일선을 보지만, 그거는 딱 3일선 하나만 국한돼 있고요. 어, 상단선, 하단선, 중심선에 5일선은 약방이 간초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약방이 간초이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은 생명선과 동일합니다. 그 생명선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볼 때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상단선과 5일선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 방향이 주식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선은 5일선은 상단선과 같이 놀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에서 보면요, 롯데 머티리얼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차례대로 보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어, 하단선과 5일선이 같이 노는데 캔들이 밑에 있는지, 상단선과 같이 노는데 캔들이 위에 있는지를 보면, 얘가 윗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먼저 볼 테니까요, 그거 한번 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에 지금 보십시오. 일봉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어, 보면 얘가 올라갈 때, 일봉일 때 올라갈 때 어떻게 놉니까? 5일선 캔들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상단선과 같이 놀고 있을 때 캔들이 위에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이게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이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다 그랬죠. 그건 바로 5일선과 하단선과 같이 놀면서 그 밑에 캔들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리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정해 주는 게 주봉으로서 이 부분을 보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주봉으로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자리는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 자리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의 10의 1자리에서 어떻게 노느냐, 5일선이 어떻게 노느냐가 정확하게 주봉으로 보이면 여기서는 수평으로 갔다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진정한 바닥이 될지 아닐지를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진정한 W의 바닥을 만들어냈는지 안 냈는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고점을 어떻게 넣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고점을 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어디를 지지해 줄지를 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5일선이 어느 선가 같이 노는지를 같이 있는데 캔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게 내일도 올라갈지 모레도 올라갈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는 거죠. 주봉으로 볼 때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단선과 5일선 위에 캔들이 너무 오늘 많이 올라가 있으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 내일은 내일과 모레에 또 여기를 넘어서서 갈지 아니면 위로 올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저께 배운 거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낸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보지는 않지만 주봉에서 3일선을 신뢰도는 낮지만 이거를 어저께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요거를 캔들이 색깔이 똑같아서요 요거를 색을 제가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색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까요? 자, 3일선입니다. 3일선이, 주봉으로 3일선은 오늘은 5분 주에는 요렇게, 얘가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이론다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는데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만 다음 주에 돼서 얘가 올라갈 건데요.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고 쳐보고 다음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간다 그러면 중심선이 요쯤 되겠는데요. 요쯤 되는데 얘 역시도 다음 주에 얘가 별 사항이 없다면 올라가는 위치는 이 위치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공부했던 3일선, 주봉의 3일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그냥 갑자기 급조돼 가지고 요게 급조돼 가지고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일선 주봉 월봉으로 3일선이 가장 중요한 듯이 주봉으로도 써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다음 주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를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갈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기 내려오는 이 자리 금액으로 보면요 29만 3,900원 이 언저리까지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 주에는 5분째는 찍어서 올라갔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안 찍고 얘가 넘어서서 갈 수 있습니다. 넘어서서 가는데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얘가 조정을 받아서 이 3일선을 찍고 갑니다. 찍고 가요. 안 찍고 가면 안 돼요. 월봉이
그렇게 되면요, 주봉도 비슷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요거는 3일선에 극한돼 있으니 3일선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뭐 대본도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 했다. 저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에서 그게 들어왔어요. 요게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3일선을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요 자리에서 해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건 좋다는 얘기죠.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습니까? 5일선과 상단선과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누구랑 같이 놀 때 누구 위에 있을 때가 긍정적이라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월봉까지만 잠깐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얘는 지금 기준선 상단선까지는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넘어설 거냐? 넘어선다 하더라도 종가로는 이연저리를 만들어낼지 안 낼지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늦게 보면 이렇게 모든 걸 다 설명하면서 가봐, 이거 한 세월도 없습니다. 얘는 어디를 넘어설 때 긍정적인 모습이죠. 몸통 내지 꼬리를 넘어설 때 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인데요, 일봉에서 얘가 한 하루나 이틀만 여기서 더 버티고 있는다 그러면, 얘 역시 5일선이 상단선에 붙여서 같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주봉으로는 이미 여기서부터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 설명을 이해를 못, 그 볼린저 밴드로 보는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요, 내일 또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건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한번 사서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쭉 들고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를 지금부터 배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차트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알아도 뭐 제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 가지고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봉으로는 여기를 넘어서 몸통 넘어서는 오늘 자리도 매수 자리고요. 여기를 넘어서는 자리는 급등 자리입니다. 이거는 52의 신고가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주봉으로 볼 때는 이미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월봉으로는요, 이제 넘기 시작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에 시그널이 빨갛게 들어오는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내려와서 여기 우리가 기준선을 볼 때 20을 넘어서지 않았으니 불안불안하지만, 월봉으로는 불안불안하지만 주봉으로는 이미 가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넘어야 되는 선은 이 선을 넘어서야지만이 52의 신고가로 가는 주봉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상단선과 5일선, 그리고 여기에서 52의 신고가를 넘어설 때 어느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이게 진정한 바닥이 될지 안 될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꼬리로 보면요, 여기는 분명히 바닥을 찍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바닥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쌍바닥이 내려오던 주식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주식이 여기를 훼손 안 했을 때가 이게 쌍바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주봉으로 볼 때는요, 이것도 쌍바닥입니다. 어, 일봉으로도 맨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갈 때, 그럴 때 이게 쌍바닥일지 아닐지를 뭘로 결정을 내는가 하면요, 여기에 고점을 넘어주느냐 안 넘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쌍바닥이도 되고, 쌍바닥 아닌, 여기를 훼손했으니까 쌍바닥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기를 넘어섰다가 이 고점을
훼손 안 한다면, 이 고점을 훼손 안 한다면 이 역시도 쌍바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 이렇게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올 때 여기를 훼손한다 그러더라도 상관없고요. 여기를 훼손하든 어찌됐든 여기를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쌍바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책으로 볼 때는 이건 쌍바닥으로 안 보는데 요새는 변형이 많이 했어요. 책으로 배우는 거랑 틀리게 요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 얘는 여기가 쌍바닥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쌍바닥 개념도 얘기했지만 오늘 해줄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상단선과 5일선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얘는 긍정적이라는 얘기. 5분짜까지 긍정적이고 다음 주에 또 음봉이 하나가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훼손 안 했으니 이 자체는 그냥 눌림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고 일봉으로 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주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안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보면요, 주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포스코 DS를 가지고 있다가 너무 안 올라서 2주에 제가 정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엠텍입니다. 얘네들 다 지금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 바뀌고 있죠. 요게 불과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한 3일 전 얘기예요. 3, 4일 전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이제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이익이 나가고 지금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익이 났으니까 더 사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타야지 될까요? 아니면 물을 타지 말고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5% 내외, 10% 내외의 이익이 났다면 그 주식에다가 물을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원칙은 내가 사는 가격대가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가격대로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다면 그쪽으로 돈을 옮겨서 놓고 사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고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을 어제부터 했는데요. 일봉에서부터 보면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긍정적인 모습이 있죠. 여기서부터 긍정적인, 여기를 넘어설 때, 어제 아래 넘어설 때부터 얘는 52의 신고가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의 신고가냐 아니냐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52의 신고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52의 신고가에서 오늘은 길게 음봉을 맞았는데요. 이 역시를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너무 빨리 갔으니 한번 눌려주고 갈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갈 건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를 넘어서질 못하고 눌러 앉았으니 여기서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요거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돌았을 때가 이게 고점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주봉으로 볼 때요. 주봉으로 볼 때 지금 충분히 가고 있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역시 주봉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5일선 위에 여기서부터 돌았을 때부터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요. 자,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는 삼성 SD,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삼성 SDI가 상단선까지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여기를 넘어서서 시작하는 거랑 5분주에 여기를 넘어서서 하는 거는 얘가 볼린저 밴드의
10의 1짜리 볼린저 밴드라 그래도 밴드 상단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다. 요거는 하루에 일주일만 해도 가고 일주일만 해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다. 주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내려오면 땡큐로 그랬어요. SKC입니다. SKC 보면요. SKC를 보면 이렇게 넘어나 놓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게 조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10의 1짜리에서 상당선과 그 다음에 5일선이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아 여기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주봉을 보면요 전혀 고민스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월봉으로 보는 거랑 주봉으로 보는 거랑 일봉으로 보는 거를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요 정확하게 요게 보입니다. 요게 보여요. 여기 보이면 저한테 주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배웠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주봉으로 볼 때 가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대주전자가 최고 좀 늦죠. 늦으면서 아직까지 얘는 작은 지표가 골든크로스를 오늘에서야 내고 어제 전번주에 나왔습니다. 대주전자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5일선이 상당선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 위에 캔들이 있으면서 얘가 악어입을 벌려야 됩니다. 악어입을 벌려야 되고 이 악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악어가 아니라고 보면 상당선 위에 5일선과 같이 놀고 있는데 캔들이 그 위에 있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게 빨리 갈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결정 짓는 거는요. 하단선이 여기서 벌려야 됩니다. 찢어야 됩니다. 다리를 찢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저거 방송에서 보니까 악어 입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악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걸로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책도 냈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을 지금 자세히 하지를 못하는데 누구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짤이 있을 겁니다. 악어입.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자리를 다 넘어서서 가는 거죠.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2차 전지가 가기 시작하면 전에 있던 주도주들은 쉴 겁니다. 쉴 거예요. 쉬면 걔네들이 쉴 때 얘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걔네들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서 얘네들이 종합주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섹터예요. 이제는 고생은 어느 정도 고생은 끝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보면요. 주로 보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동안 내려와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남들이 다 갈 때 아무것도 안 움직일 때 여기서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나갑니다. 아예 못 나가는 사람들 외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나간다는 얘기죠. 다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는 조정을 여기 중심선까지 조정을 이렇게 너무 크게 뛰어 올라가면 이 중심선까지 조정을 이렇게 받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안 내려오고 버텨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는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이게 주봉 맞죠? 엔젤입니다. 엔젤은 이제부터 비슷하게 나오죠. 코스모, 어, 신소재. 얘도 이제부터 상단선 위에 5일선이 놀면 긍정적. 그러니까 다 바뀌었어요. 화학은 이미 가고 있었죠. 화학은 이미 가고 있었고요. 얘는 아직도 아니죠. 얘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롯데머티리얼즈도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이렇게 숨을 죽입니다. 이렇게 숨을 죽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하나만 더 해드리고 할게요. 이게 볼린저 밴드가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립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얘가 이렇게 했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단선 위에 이게 벌어질 때 이때 못 따라가면요. 이때 못 따라가면 이건 바보입니다. 이게 주봉으로 이때 못 따라가면요. 낭패나요. 낭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올라갈 때 여기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얘가 올라가는데도 얘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은근히 올라갑니다. 은근히 올라가고 이렇게 다리를 찢을 때는요. 악어가 벌어질 때는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요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주봉과 일봉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해드리면서 어,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오일선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상단선과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란히 서 있을 때, 캔들이 위에 있다면 긍정적인 얘기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 SDI는 윗방향으로 틀었지만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문제는 여기에서 좋은 결과로 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N자로 올라가든 W로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N자보다 더 좋은 거는 W입니다. W자로 올라가는 자리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W자리로 내려왔다가 가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좀 더 삼성 SDI로 봐서는 이게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삼성 SDI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이 간다는 사실, 간다는 사실. 가더라도 절대로 위에 있는 주식과 지금 현재 사는 주식을 섞지 마십시오. 섞으면 그 주식은 잘못된 주식입니다. 절대로 섞으면 안 되고요. 오늘 산 가격은 오늘의 가격대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얘가 내려올 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내일은 뭐를 알려드리는가 하면요. 내일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요. 미리 제가 뭘 공부를 해줄 건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일은 뭔가 하면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어, 보십시오. 이게 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10의 1의 볼린저를 보면서 상단선과 그 다음에 5일선이 같이 놓여져 있으면서 그 위에 캔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듯이 볼린저 20의 2짜리에도 10의 1짜리에 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게 올라가는 자리는요, 대박 자리가 날 겁니다. 대박 자리.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처럼 나오면요, 이거는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요, 오늘 가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다 간 상태에서 다음 주에 여기에서 조금 놀고 있을 때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5일선이 상단선과 같이 붙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 얘가 주도주로 나갈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아직까지 얘는 멀었죠. 멀었다는 얘기고 얘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가는 모습에 들어있는 놈을 하나 더 공부 차원에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 건데요. 그 얘기 마친다는 얘기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이 어떤 모습일 때, 요 모습일 때 얘가 본격적인 주도주로 나서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요 모습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던 주식도 눌려주고 여기를 넘어서 가 있고, 5일선이 10의 볼린저의 상단선과 같이 5일선이 놓을 때 캔들이 위에 있을 때, 그리고 20의 이 자리에 볼린저 밴드의 캔들이 위에 있을 때는, 본격적으로 갈 때는, 이때는 지금 이걸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했던 얘기, 여기가 고점이면서 다시 붙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몇 번 쉬더라도 다시 갈지, 아니면 중심선까지 내려올지를, 요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같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후에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선과 볼린저 밴드, 10의 볼린저 밴드 1과 10의 20의 2짜리를 같이 놓아 있을 때의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미리 설명해 줬으니까, 요걸 가지고 보십시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차트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지 안 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 이제는 2차 전지가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제가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땡큐라 그랬습니다. 땡큐. 얘가 이 자리를 내려온다 그러면 땡큐라 그랬습니다. 땡큐. 요 얘기만 하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